안녕.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친구들은 뭐 먹었어요? 저는 엄마가 동태탕 갖다 주셔가지고 동태탕이랑 겉절이 김치랑 깍두기랑 그렇게 먹었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날씨 괜찮았어요? 오늘도 밖에서 일하느라고 또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집에 가서 몸 따뜻하게 녹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밥도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저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좋은 먹거리는 모두 대지로부터 온다. 농부에게서 직접 산 것이든 동네 식료품점에서 산 것이든 혹은 뒤뜰에서 수확한 것이든 상관없이 잘 먹는 것을 순수한 기쁨은 음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언젠가 신선한 복숭아를 잘라 먹은 적이 있다. 너무나 달콤한 데다 한입 베어문 과즙이 입안 가득이었고 진한 복숭아의 맛이 마치 천국의 맛 같았다. 이 복숭아의 맛을 적절하게 묘사할 도리가 없어 복숭아답다는 것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 맛을 봐야만 해. 나는 복숭아 맛을 더 느끼며 즐기기 위해 눈을 감아보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테르먼을 위해 두 입만큼 남겨두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숭아라는 내 의견에 그가 동의하는지 보고 싶었다. 스테르먼은 내가 남겨둔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이 복숭아를 먹으니 왠지 어릴 때가 떠오르는데 라고 말했다. 감탄과 감사의 정신으로 나누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스테르먼과 나눠 먹은 복숭아는 작은 과육 한 점에서 내 입속 천국의 맛으로 그리고 밀려오는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점점 더 커졌다. 진짜 음식들은 생각보다 입맛이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은 그런 추억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꼭 맛에 상관없이 그렇게 뭐 오랫동안 가는 집이 단골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입맛은 좀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생각하면 되게 막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친구들도 그런 음식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족과 친구에게만 베풀던 작은 나눔의 틀을 벗어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중대한 일을 처음으로 했던 때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볼티모어의 기자 시절 공공에 처한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취재가 끝난 후 나는 그 가족들을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겨울 코트를 한 벌씩 사주었다. 그들은 나후 후에 너무나 고마워했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뜻밖의 선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인지를 배웠다. 그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일이 있었던 1970년대 말 이후 나는 정말 운 좋게도 진실로 대단한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캐시미어 숄에서부터 대학 학비까지 모든 것을 선사할 수 있었다. 집을 준 적도 있고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세계 일주 여행을 가게 해주고 솜씨 좋은 보모를 구해준 적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내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오찬회가 열렸을 때 그날 참석한 모든 여성들은 나와 우정을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쪽지를 썼다. 그 쪽지들이 담긴 은상자는 지금도 내 침대 맡 작은 탁자에 소중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나는 상자 안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서 읽는다. 그러면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 50세 생일로부터 약 1년 후 나는 주말 축하여행을 벌였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가교 구실을 하는 18명의 위대한 여성과 그들이 길을 터준 젊은 여성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다. 전설들의 행차라고 이름 붙인 그 행사가 끝났을 때 나는 행사에 참석한 젊은 여성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아름다운 서체로 꾸며진 편지들은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귀한 그 선물은 최근에 내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 모든 친구에게 연락해서 사랑의 쪽지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쪽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후 친구에게 보내주었다. 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나눔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나는 확신한다. 시끌벅적했다. 내가 앉은 옆 테이블에서 생일 축하 모임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메릴린 생일 축하합니다. 5명의 웨이터들이 노래를 불렀고 그 테이블 근처의 다른 손님들도 손뼉을 쳤다. 그날의 주인공인 메릴린이 앞에 놓인 초콜릿 컵케이크에 꽂힌 한 자루의 촛불을 훅 하고 불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내게 메릴린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죠 라고 흔쾌히 대답하고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오늘이 메릴린의 몇 번째 생일이에요? 그러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어색한 기색으로 웃었다. 그러고는 그중 한 명이 화를 내는 척하며 말했다. 숙녀의 나이를 묻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메릴린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는 내게 말했다.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런 반응이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 놀라움으로 변했다.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은 원하지만 몇 살인지 말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입 밖으로 내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이 온다는 생각에 몇 주 동안 정말 심란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무사히 한 해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토하고 싶어져요. 모든 걱정과 싸움과 도전과 기쁨을 겪으면서 매일 숨을 쉬면서 오늘 이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초는 작은 거 한 자루만 켜긴 했지만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을 부정하다니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저 43살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화들짝 놀라는 척했다. 43이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이제 이해가 가네요. 메릴린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헤어졌지만 나는 메릴린과 그녀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돈 미겔 루이스가 떠오르기도 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4가지 약속의 저자인 그는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한 믿음 중 95%는 거짓말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거짓말들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했다. 우리가 믿고 일상생활을 통해 더욱 공고히 굳어지는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나이가 들면 추해진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 믿음의 잣대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내가 여성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물어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나는 배우보 데렉부터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까지 내가 만난 모든 여성에게 그 질문을 했다. 배우 알리 매크로우는 이렇게 말했다. 내 나이대의 여성들이 겁에 질린 30, 40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이죠. 완전히 사기라니까요. 전직 모델인 비벌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는 10대가 아니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아는데 왜 계속 10대의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었어요. 나한텐 커다란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배우 시빌 세퍼드의 솔직함은 멋진 통찰을 제시했다.
내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가치 없다고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는 나이 들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며 활력에 차서 생생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로부터 실제 수많은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나는 종종 9.11 사태에서 희생된 모든 천사를 떠올린다. 그들은 이제 더는 나이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높은 곳을 보면서 가니까 늘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다 잘 되고 이러는 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아프지 않은 거에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한 끼의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에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 한 끼, 물들도 그렇고, 과자 이런 것들도 여러 그런 공장의 그런 공정 과정들을 통해서 오잖아요. 공장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고를 접했을 때, 예전에도 어떤 그 소스 만드는 공장에선가 그렇게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서 앞치마가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됐을 때 그때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그렇게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결과물들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과자 좋아하는데 그 후로부터는 과자 봉지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꼭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은 모르지만 이 이름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의식주를 다 포함한 모든 것들은 쉽게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로움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배송을 하시잖아요. 무거운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또 바로 집 밖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에 감사를 느끼고 늘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점점 더 나아진 생활 속에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런 생활들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다. 아프지 않은 거 이런 거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능들에 대해서도 늘 나누려고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이런 거는 크게 다른 자원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한 생각 한 마음만 내면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정말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말을 악하게 하고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말에 평생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비난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귀한 존재로서 그런 어떤 비난이나 그런 말들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딱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별한 보석이자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진짜 엄청 매력들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쁜 것 같고
제가 친구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뭐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도 아직도 저렇게 예쁜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되게 마음으로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이와 관련된 훌륭한 멘토가 많다. 80대 중반에도 강연 여행을 다녔던 마야 안젤루나, 새 프로젝트를 창조하며 세상의 어느 먼 곳으로 떠나 있는 퀸시 존스가 그렇다. 시드니 포이티어는 또 어떤가? 내가 운이 좋아 오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들과 행함을 뚝 담고 싶은 사람의 상징인 시드니. 손이 닿는 것은 모두 읽어치운다는 그는 심지어 85살에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을 쓰면서 지식의 영역을 지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다. 전대여분들 배우고 개발할수록 더 발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확실히 우리는 젊음에 집착하는 문화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다. 젊지 않고 빛나지 않고 핫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거듭해서 세뇌당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을 왜곡하는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또한 결코 내 나이를 속이거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행동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병리 현상에 이바지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병 말이다.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정해야만 삶의 충만함 속에 깃들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젊은 시절의 나로 머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는 사람들은 가엾은 존재들이다.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내게 가장 좋은 삶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는 없다. 그 길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인지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 이 순간이 바로 내 것임을 주장함으로써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10년 전과 같은 여성이 아니다. 운이 좋다면 작년의 당신과도 다를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핵심은 변화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던 자신에 관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다.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찬양하자. 나이 듦을 숭배하자. 내게 복되게 다가올 한 해 한 해의 나이에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오프라 쇼를 25년 동안이나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쇼가 12년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제 그만 막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었다. 파티에 너무 늦게까지 머무는 아가씨가 되고 싶진 않았다. 박수 칠 때 떠나지 않았다간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그러다가 나는 영화 빌러비드를 찍었다. 새로 찾은 자유를 맛보는 해방된 노예에 관한 영화였다. 영화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나의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를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감히 피곤해하며 오프라쇼를 그만둘 생각을 하겠는가. 나는 계약 4년을 더 연장했다. 그리고 2년 더 연장했다. 드디어 20주년이 다가왔고 나는 그날이 오프라쇼 마침표를 찍을 시점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매티 스테파넥에게 이메일이 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매티는 희귀한 형태의 근육 실조증을 앓고 있는 12살 소년이었다. 그는 오프라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지은 시를 읽어주었고 우리는 바로 친한 벗이 되었다. 우리는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가능할 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는 나를 웃게 만들었고 때로는 울리기도 했다. 그와 함께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나는 보다 인간적인 기분이 들었고 현재의 순간을 자각하게 되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티는 짧은 인생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평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가 말하면 나는 그 말을 따랐다. 2003년 5월 오프라 쇼 막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매티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아이는 혼자만의 힘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예요. 매티. 선생님의 친구 매티요. 요즘 전 메모리얼 데이 즈음에 집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어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직 알리진 않았어요.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집에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세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 가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든가 그런 거 아니니까요. 제가 집에 가는 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치유된다면 그건 제가 치유될 운명이었기 때문이고 낫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다 말했으니 이제 하늘나라에 갈 시간이 오는 거겠죠? 솔직히 메시지 전송자로 조금만 더 활약했으면 하지만 그건 이제 신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수혈하게 되어서 그건 나아졌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분께 피와 혈소판을 나눠받았다는 거요. 그건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선생님이 오프라쇼 20주년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쇼를 접으실 계획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25주년 기념일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5주년이 훨씬 더 말이 되는 게 제가 약간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25가 완벽한 숫자더라고요. 완벽한 제곱수고 무언가의 4분의 1을 뜻하기도 하죠. 숫자 20처럼 그저 5분의 1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5란 숫자를 생각해 볼 때 특히 은퇴라든가 무언가 완성이란 측면에서 그 숫자를 생각하면 무슨 이유에선지 제 머릿속이 찬란한 색채와 되살아나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이에요. 선생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오프라 쇼에는 대단한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 쇼로 사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 의견에 불과하지만 저는 때때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올 때가 있는데 이 일에 관해서도 감을 느꼈어요. 오프라 쇼를 더 오래 하신다면 세상을 위해서도 좋고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선생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매티 올림. 귀엽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때때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이 오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내가 우리 시대를 위한 전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천사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왔다. 2003년에 나는 오프라쇼로 대변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다들 감정적이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티는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인생의 다음 장을 펼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전진했다. 나와 함께 머문 것은 오로지 은혜와 감사뿐.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안다. 천국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매티가 있으리라. 매티는 만 14세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04년 6월에 세상을 떴다.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진짜 아름다운 순간이고 축복받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무한한 불을 부르는 기적적인 힘의 비밀. 부자로 사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다.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 세상이 당신에게 비밀스럽게 부여한 목적은 기쁘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삶, 더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당신의 주변은 무한한 부로 가득하다. 무한한 보물은 은행 지하 금고나 해적선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부터 잠재의식이라는 신묘한 금광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내라. 돈, 친구, 예쁜 집, 아름다움, 믿을 수 있는 동료를 비롯해 삶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축복을 잠재의식에서 얻을 수 있다. 올바른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캐낼 수 있다. 다음은 오랜 친구 사이인 데이브 하우가 피터와 스티브 이야기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피터와 스티브는 지질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같은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한 뒤 두 사람은 미국 서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광산업체에 각각 취업했다. 피터는 자기 마음속 보물을 집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다. 스티브는 피터와 달랐다. 마음에 힘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던 스티브는 대학 시절 교수에게 배운 기법과 전자기기 사용법을 신뢰했기에 땅의 물질적 외관이나 조건, 일반적 지형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더욱 집중했다. 신입사원 시절 스티브는 유타주에 있는 어느 구역의 지질 탐사를 맡았고 그가 배운 모든 최신 기법을 동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3주 뒤에는 탐사를 포기했다. 그의 말 피터가 같은 구역을 탐사했고 3일 만에 풍부한 양의 우라늄광이 매장된 광맥을 발견했다. 피터는 잠재의식의 법칙이 자신을 인도해 줄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그를 부가 숨겨진 곳으로 곧장 안내했던 것이다. 진정한 부는 지하에 감춰진 게 아니라 피터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낸 채 있었다. 잠재의식에서 부를 발견하는 방법. 내게 상담을 받던 베티나는 자기가 끊임없는 불행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베티나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유치원생 아이 둘을 홀로 키웠다. 전 남편은 해외로 떠나버린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집은 있었지만 대출금은 산더미였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도 초과 직전이었다. 정규직 직장에서 야근까지 하며 돈을 벌어도 월급은 입금되는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간단한 일조차 베티나에게는 투쟁 그 자체였다. 베티나는 만약 아이 중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베티나의 걱정이 깊어질수록 삶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나는 베티나의 잠재의식에 자리 잡은 무한한 지성이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영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 그녀에게 돈 문제에서 탈출할 해결책을 제시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 설명했다. 잠재의식을 정확히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얻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이 있다면 그 역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나는 베티나가 내 설명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설득하고자 부와 성공이라는 두 가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다행히도 베티나는 나와 대화하면서 부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기 안에 깃든 무한한 힘이 한번 깨어나면 실패하는 일이 없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처럼 자신도 성공할 것이며 자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제안에 따라 그녀는 잠재의식을 갈고 닦는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서 베티나는 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라고 천천히 읊조리며 부와 성공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한번 새기면 현실 공간이라는 화면에서 증폭되어 구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베티나가 현재의식을 부와 성공이라는 두 주제에 집중하자 그녀의 잠재의식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잠재의식은 올바르게 사용되면 늘 성공한다. 잠재의식은 호소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베티나는 가난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저 멀리 던져버리고 부와 성공을 향한 생각에만 계속 집중했다. 여느 때와 같이 잠재의식을 다루는 법을 훈련하던 어느 날 밤 이모에게 물려받은 꽃병이 베티나의 눈에 들어왔다. 다음날 베티나는 충동적으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꽃병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꽃병의 가치를 알아본 여러 감정사가 경매에 참여했고 며칠 사이에 경매가는 $7,000까지 치솟았다. 그때부터 베티나는 중고거래와 경매를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특이한 물건을 찾으면 바로 사서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올렸다. 3개월 만에 골동품과 수집품 거래로 많은 돈을 번 그녀는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골동품 거래를 전업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베티나의 친구와 경쟁자들은 베티나가 이 분야에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베티나는 자신의 진정한 성공 요인을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을 무한한 보물섬과 연결시켜준 잠재의식 덕분이었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은 당신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이 운명을 지배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잠재의식의 힘에 운명을 올바르게 맡기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베티나는 2번 다시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부 비밀과 승진의 기회는 내면에 있다. 렐프는 실력 있는 젊은 변호사였지만 당시 맡은 소송에서 넬이 패소하자 시리에 빠져 자기 비판과 자책을 일삼았다. 오래지 않아 그는 크나큰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렐프가 다니는 로펌의 선배 변호사들은 그의 직장 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결국 렐프는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을 설명했다. 우리의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삶에서 겪는 삶에서 겪는 상태, 상황, 사연, 경험 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습관적 사고와 상상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나는 넬프에게 계속 한계와 결핍에 관한 생각에만 빠져있으면 한계와 결핍을 경험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평화, 성공, 번영, 선행, 풍요에 관한 생각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하면 생각이 삶에 그대로 실현된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생생하게 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생각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날부터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렐프가 마음의 기적적인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에게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부를 떠올리는 확언을 알려줬다. 렐프는 하루에 서너 번 시간을 내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물렀다.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후 다음 확언을 천천히 진심을 다해 외웠다. 렐프는 자신이 확언하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지켰다. 수년이 흘러 렐프는
차기 판사 후보 중 한 명으로 지명될 정도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다. 부는 심장에 있다. 매일 아침 내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세레나라는 여성에게 받은 감동적인 편지를 나는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세레나와 남편 로버트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생전에 생명보험에 함께 가입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빠듯한 형편에 비해 보험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레나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홀로 10살짜리 아들을 길러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경제력도 강하지 않은 세레나가 갚아야 할 집 대출은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남편의 장례식 비용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겨우 지불했다. 세레나는 단 며칠, 몇 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레나는 내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박사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안의 무한한 힘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영감을 불어넣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 확언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크나큰 평화와 조화의 감각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시애틀에 사는 시아주버니인 밀트의 전화를 받았어요. 밀트는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어린 시절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지만 자라면서 서로 왕래가 뜸해졌어요. 로버트가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 탓에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이 넘어 밀트는 형제를 잃어 너무나 슬프고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늘 생각은 하면서도 일이 너무 바빠 미뤄왔다고 하더군요. 이젠 다 늦었지요. 그러더니 그간 로버트와 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저를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밀트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 일부를 제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당금은 우리 가족의 기본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아들의 교육비 지출용 신탁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하면서요. 이 모든 것을 해줄 테니 그저 자신과 연락을 유지하며 가끔 만나기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자신이 동생 로버트에게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조카인 제 아들에게는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것도 친구들이 좀 더 힘들고 그랬으면 친구들 스스로도 오늘 잘 보내서 대견하다고 쓰담쓰담도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가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내면을 늘 바라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가 돼주려고 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늘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친구들의 그런 소중한 부분들이나 특별한 부분들은 늘 보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까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세심하게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또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그래도 내가 슬픈 일이 겪으면 같이 울어줄 친구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잠재의식이 우리 의식보다 3만 배 이렇게 더 훨씬 강력하니까 그런 잠재의식들을 늘 다스리고 우리가 늘 좋은 생각, 늘 좋은 감정을 갖는 건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혜이자 수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주변에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친구들은 이미 빛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이 이렇게 잘 닦여 있어야지 그런 내면의 빛들이 밖으로도 뿜어져 나오는 그런 친구들 각자 한 명이 지닌 그런 친구들만의 아우라가 되고 또 그런 아우라들이 그냥 주변에만 가도 이렇게 선한 기운이 있으면 그런 선한 기운들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친구들 곁에 더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인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기가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비우고 또 넓은 마음 그릇을 넓혀서 넓은 마음을 갖도록 늘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누가 나보다 좀 뭐 잘났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예쁘다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친구들도 다 각자 매력이 많고 예쁜데 누구랑 비교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쁘다. 그러니까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쁜 친구들이 주변에 많으면 좋잖아요. 전 예쁜 친구들 많으면 기분 좋던데 친구들 예뻐서 다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뭐 잘된 일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늘 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잘 됐을 때 그렇게 진심 어린 그런 축하를 받고 어디 가나 존중받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늘 되기를 바라고 어디 가나 보호받기를 그렇게 늘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런 좋은 기운들을 늘 보내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런 기운들은 친구들 마음 안에 닿아서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늘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이불도 잘 덮고 잘 자요. 편안하게 잘 자요. 굿나잇. 안녕.